불과 2년 전 영국의 유명 관광지 런던 브리지에서 테러가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런던 브리지에서 또다시 흉기 테러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테러가 잦았던 곳이어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종혁 기자. 네, 런던 브리지는 영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들리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차량 한 대가 이곳 런던 브리지의 보행자 도로를 덮쳤습니다. 차량 테러 이후 흉기 테러까지 이어지면서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2년이 지난 뒤 똑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테러 악몽이 재현됐습니다. 양손에 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20대 남성. 시민 2명이 물러서지 않고 소화기와 긴 막대기로 맞섭니다. 또 다른 시민은 맨손으로 이 남성을 넘어뜨립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가 돼 테러 용의자를 제압한 겁니다. He was, wielding two knives. One was sort of duct taped to his hand, kind of try to stamp as hard as I could on his wrist, try and, release the knife, as it were. 한 시민은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들고 뒤로 물러섭니다.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시민을 간신히 떼어낸 뒤 곧바로 총을 발사합니다. Oh my God. 결국 용의자는 사살됐지만 시민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People were really panicking in the borough, yes. There was a big flood of people rushing and scrambling and falling over each other. 용의자는 2010년 런던 증권거래소 폭파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복역하다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용의자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Our city of London has again been targeted by terrorism. 지난해 말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시장이 표적이 됐습니다. (2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기를 난사해 1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Et après, on a suivi les événements d'ici en faisant le tour parce que de toute façon, que ce soit mon ami ou moi, on ne peut pas rentrer chez nous, que ce soit chez lui ou chez moi. Donc on est resté coincé ici. 범행 당시 용의자는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2000년에도 테러가 발생한 곳입니다. Saisi le matin même, une grenade défensive, une arme 22 longs rifles chargés et plusieurs munitions, 4 couteaux. 지난 2016년 말엔 독일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이 테러의 표적이 됐습니다. 대형 트럭이 시장 한복판으로 돌진해 사람들을 덮친 겁니다. 베를린 난민 숙소에 머물던 파키스탄 출신 청년의 트럭 테러로 무려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o ein Unfall ist ein ziemlicher Schock. Also ich habe auch leider die Verletzten und denen auch denen nicht mehr zu helfen ist gesehen und das war 특히 올 연말에도 폭탄 테러를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독일 경찰에 체포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리아 출신의 이 남성은 화학약품을 구매하고 폭발물 제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nd zur Herstellung von Sprengstoff verschiedenster Art, auch von Sprengfallen, sollen ausgetauscht worden sein in diesem Chat. Zweck des Chats soll es gewesen sein, Terroranschläge zu begehen. 게다가 유럽 지역에 있는 IS 출신 테러 혐의 수감자 중 45명이 올해 안에 석방됩니다. 나머지 110여 명도 오는 2023년까지는 석방이 예정돼 있어 테러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And now that I am Prime Minister, I'm going to take steps to make sure that people are not released early when they have I do need to ask you some serious questions. sexual, That's the way. violent or terrorist That's the way it offences. goes. 유럽의 각 도시들은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엔 경찰을 늘려 배치했습니다. 트럭 테러에 대비해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헤이그 쇼핑가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서 유럽은 연말을 맞아 외출을 꺼리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얼음 상자라 불리는 알래스카의 경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급속도로 높고 심지어 2022년이면 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재정 PD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My solemn duty to protect America and its citizens.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트럼프의 선언 2년 뒤 이곳 알래스카에서 온난화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얼음 상자로 불립니다. 전 세계 빙하의 3분의 1을 갖고 있을 정도로 춥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륙 초반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기장이 고도를 더 높이자 눈에 덮인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빙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래스카에는 이런 빙하가 2만 7천 개나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해발 1000m 피카츄 산맥의 빙하 위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빙하의 길이는 13km, 두께도 수백 미터나 됩니다. 빙하가 만들어지는 해발 1500m 지점. 빙하의 재료가 되는 눈의 두께가 20cm밖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We can tell by the temperatures that we used to have and we have now. And even now, I mean, 6 degrees Celsius at this altitude is a little bit warm. 부족한 재료마저 불량품 일색입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소중한 물이 밑에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23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빙하 위에는 여름에 녹았던 물이 아직도 얼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빙하 위 여기저기에 물길이 보입니다. 겨울왕국 알래스카의 눈은 이제 빙하를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산 아래로 쓸모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빙하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멈춰선 생산 라인에는 볼품없는 빙하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빙하는 수십 년 동안 눈이 겹겹이 쌓이고 무겁게 눌려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기존에 생산했던 빙하마저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래스카의 빙하는 사진만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년 몇 미터씩 이 빙하지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You can see a line over there, and that line shows how high the glacier used to be some time ago. And so it's basically melting this way, and it's also receding that way. 산 위에서 만들어진 빙하는 중력에 의해 산 아래로 이동합니다. 포르티지 호수에서는 산비탈을 미끄러져 온 빙하의 최후를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km 길이의 포르티지 빙하는 1년에 30m씩 호수 위로 떨어지며 사람들 앞에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문제는 빙하가 소멸하는 시간이 1914년 이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빙하가 후퇴한 자리에는 길이 5km, 80층 건물이 잠기는 깊이의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건설했던 빙하 전망대는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알래스카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영상 기온인 일수가 50%나 늘었습니다.
And the mountains each winter receive some snow, but more and more rain because the world is warmer. So it's less snow going in, more melting at the bottom. Glaciers are shrinking. 앵커리지 시내에서 만난 사람들도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27년째 살고 있는 바바라 씨. 전에는 11월 추수감사절 때 스키를 즐겼는데 지금은 성탄절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In the normal seasons, we'd start getting snow in October and it would stay snowy on the ground until April and May. Now it's getting warmer. The falls are warmer and warmer. September's are warmer. October's are warmer. November's.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어종인 연어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정부는 2020년 연어 수확량을 지난 10년 평균보다 65% 줄어든 1,200만 마리로 전망합니다. 수온이 21도에 이르면 연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연어가 사라지면 이들을 먹이로 삼는 동물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Because salmon need very fresh, cold water. And with global warming, the rivers become warmer, and that's bad for the salmon. 알래스카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뉴톡. 1975년 이후 이 마을의 겨울 평균 기온이 3.5도 높아졌습니다. 곳곳에 물웅덩이가 보입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땅이 무너지고 얼음이 녹은 물에 흙이 바다로 힘없이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까지 높아져 폭풍이 불 때면 360명의 주민이 사는 뉴톡의 해안선은 더 빠르게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바닷물이 집 근처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뉴톡의 해안선이 후퇴하는 속도는 연평균 22m. 2022년이면 마을 대부분이 바닷물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Year and a half, homes will start disappearing in the Ninilchik River. That's how close it is. 알래스카 사람들은 대통령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Future generations in America and every country in the world are to grow up safe and to thrive. They must have a livable planet. So it's very short-sighted. 온난화의 피해는 알래스카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재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생활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실험 도시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김철우 특파원이 세계 최초의 생태환경 도시 아르코산티를 취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차로 1시간 넘게 달리다 보면 둥그런 쇳덩이 간판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모래먼지가 날리는 비포장길을 조금 더 뚫고 가면 이곳이 사막인가 할 정도의 초록색 협곡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영화 속 미래도시를 연상케 하는 세계 최초의 생태 환경도시 아르코산티입니다. 사막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동이 트자마자 거푸집에 뜨거운 샘물을 붓는 작업으로 일터가 분주하고 연마기의 요란한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철을 녹여 커다란 종을 만드는 대장장이 찰리. 13년 전 어머니와 함께 이사 온 뒤 줄곧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I never have had to go to college because I've learned so much stuff through like every culture and every like ideology basically. 20년 군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지난 2월 입주한 희스 씨는 흙을 빚어 종을 만드는 작업에 푹 빠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려 영롱한 소리를 내는 풍경을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I just wanted to be a little more creative. I wanted to live in a community of people that were a little more like me than the military was.
어퍼소레나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아르코산티의 면적은 6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50분의 1 크기입니다. 4층짜리 방문객 센터에 집과 사무실, 주물 공장 등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거와 작업 공간으로 혼합된 건축물로 구성됐습니다. 단순히 자연 친화적 건축물이 아니라 땅과 자원을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동과 수영장, 그리고 멋진 공연장도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도시 삶의 복잡함과 에너지 낭비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I do miss it sometimes, but every time I go home to California, it's just like too hectic. I'm just like, oh my God.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인 파올로 솔레리 씨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건축 실험을 하겠다며 1970년 사막 한가운데서 첫 삽을 떴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은 자연 생태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공기의 흐름과 태양의 움직임을 감안해 천장을 설계해 낮에도 냉방기가 필요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건물의 방 안도 커다란 창과 공기 통로를 만들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됩니다. 벽 하단에 있는 문을 열면 옆에 있는 온실에서 따뜻한 열기가 방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 열기를 이용해 이곳 사람들은 난방기 없이도 겨울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명이 거주 중입니다. 주민들은 일터에서 퇴근하면 가족이 되고 취미와 고민을 공유하는 친구가 됩니다. 주민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도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개발 계획, 환경 문제도 논의합니다. 아르코산티 주민들은 자급자족 생활을 목표로 합니다. 건물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조형물을 팔아 거두는 수익과 각종 강습 교실을 운영하며 받는 수강료가 주요 수입원입니다. We're producing 200 to 300, sometimes even 400 individual pieces of ceramic. Primarily bells, but we also do pots and planters, and then sometimes we do things like plates. 아르코산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철물 주조 공예 교실입니다. And right now, Nate is cutting his flower petals. 오늘 수업의 목표는 단단한 재질의 철을 자르고 구부려 꽃병에 꽂혀있는 꽃 공예품을 만드는 겁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수업에 수강생들은 5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각종 공예교실과 석 달 넘게 아르코산티 생활을 체험하는 워크숍도 마련됐습니다. 대부분 솔레리 씨의 철학에 감명받아 강습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실습생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아르코산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It's more so just the environment and being in this area to learn this type of thing. So it's same for when people do the workshops with the clay or the silk casting. 관광 수입도 아르코산티 운영의 주요 재원입니다. 하루 평균 200~300명의 관광객들이 둘러보고 숙박하며 체험합니다. I've always enjoyed the bells and the way they sound and the way they look, and so we wanted to come and see where they were made. So it's been a very nice experience. 모레의 실험도시 건설은 착공 50년이 되는 내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사막 건너편 풍요로운 소비 사회를 마다하고 고생을 사사하는 아르코산티 주민들을 전 세계인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And we consume less resources but still have a really good life. And so this is a place where we're really trying to embody that, you know, on a day-to-day basis. We call it the frugal commitment. You know, do more with less. 6년 전 세상을 떠난 솔레리 씨는 생전의 도시 설계를 악기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덜 쓰면서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 높은 도시. 이곳 주민들은 아르코산티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으로 황폐화되는 현대 사회의 오아시스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조나주 아르코산티에서 김철우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탈레반으로 불리는 보코하람. 정부조차 보코하람 세력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냥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이샤라는 여성인데요. 보코하람에 납치된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부 대신 아이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윤재환 PD가 취재했습니다.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사냥꾼처럼 거칠게 뛰어가는 이들. 보코하람에 맞서 싸우는 전사들이다. 이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젊은 여성이다. 아다마와주의 욜라. 나이지리아 북동부 대부분이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욜라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이곳에는 보코하람을 잡는 자칭 사냥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냥꾼들은 보코하람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키 180cm가 넘는 젊은 여성 아이샤 바카리다. Sunana Aisha Bakari Gombi, sarauniyar yakin bakan Adamawa, kuma National Woman Leader na Najeriya.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장 투쟁을 벌여왔다. 아이샤는 보코하람이 마을을 공격하자 생업을 포기하고 총을 들고 나섰고 여러 전투에 참가해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펼쳤다. 게다가 몇 년 전 보코하람에서 납치된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을 구출함으로써 사냥꾼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Mun fara ne saboda muna kishin ƙasarmu. Don mun ga ana ci mana zarafi yayi yawa. An ci mutuncin mata, an ci mutuncin yara, manya, ƙanana, kowa ba wanda ba sa shi gudu ba. Wani tafiyan da bai taba ji an yi ba ma ko a fim, amma ya yi shi da kafansa saboda 'yan Boko Haram. 이 때문에 보코하람에게 가족이 납치된 이들은 정부가 아닌 아이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무기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산탄총이 전부다. Ya wayansu abubuwa mu ko mun ce za mu faɗa mu san ko sunansu ba don suna da kayan yaƙi ne na rashin misaltuwa wayansu abubuwa sai dai kawai su yi shi amma 오늘은 보코하람이 자주 출몰하는 마을 외곽으로 정찰을 나갈 예정이다. 출동 전 이들은 주술의식을 행한다. 약초를 달인 물을 얼굴에 묻히는가 하면 약초를 태운 향을 쐬기도 한다. 이것을 하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자신들을 비껴갈 것이라 믿는 것이다. Traditional medicine that our boss shows us. She too, her father, the Tingo Hebos, is our guns. Never touch us, and God guide us. 주술의식의 마지막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향한 기원이었다. Mukenan zugar mu baya wa senat ko gudu dan wuya aradu ba lada ko tuba dan wuya aradu ba lada sarauniya ta jamu ta kai mu ko daban-daban ma da dan kutumar duru wannan kai yasa 보코하람이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산비사수. 아이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사냥을 하며 자란 까닭에 이곳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ko kaɗan wannan tsoron tun baya ba ka cire shi tun muna jin labarin Boko Haram a Borno muka cire tsoro muka watsar da shi don haka yanzu za mu rabu ne. 비록 이들이 가진 무기는 마을 대장간에서 만든 조잡한 소총들 뿐이지만 명령이 떨어지자 날렵한 맹수들처럼 숲을 향해 뛰어나간다. 보코하람은 숲속의 은신에 있다 갑자기 몰려들어 마을을 급습한다고 한다.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들은 동물 소리로 의사소통을 대신하기도 한다. Wasu su nan kun ba da ƙarfi ta guri ɗaya fa wasu su ya wasu su haka. 숲속 한편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자 맹렬히 달려드는 사냥꾼들. 은신에 있을지 모르는 보코하람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한다.
Over there, they used to stay there. We used to go there and pursue them. They just go. Some we captured them. Yes, sir. 정찰은 보코하람에게 마을을 건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보코하람에게 납치된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은 아이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몇 년 전까지 아이샤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에 납치된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한 것이다. 와실라는 아이샤가 숲에서 구출한 여성이다. Ni daɗi a kullum in ko sunan wani daban in na ji Aisha sai in ji sanyi a cikin zuciyana saboda ita ta ceci rayuwana Allah ya taimake mu duka. 와실라와 그녀의 아이처럼 구출된 이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납치를 통해 몸값을 얻어내려고 하는 보코하람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여성들과 아이들도 많다고 한다. Ita ma a tam ɗin ta rasa yaranta biyu. Amma sun jima wa'ancan kuma ba da wasa ba. Nan ba zan ce ga adadinsu ba. Sun yi iya ƙoƙarinsu. 나이지리아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가사노동과 아이 양육이다. 2년 전 어렵사리 아이를 얻은 아이샤 역시 전투가 없을 때는 여느 평범한 여자들처럼 아이와 집안일을 돌보며 지낸다. Allah bani sarautan ai ba don in yi sarauta kaina ne kadai ba. An bani sarauta don in sarauci waɗanda duk suke karkashina. Don haka dole ne in kwatanta adalci in musu irin haka din saboda su ma su yi wani ƙasa da su. 뒤늦게 아이가 생긴 것을 자신이 구출해낸 아이들에 대한 신의 보상이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신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아이샤. She didn't take herself so harsh. Anybody, she just play with anybody. The title that she have, she take is God that give her. God know that we are all equal. 평범한 아이 엄마이다가도 언제든 신발을 졸라매고 전투에 나가는 아이샤. 그녀가 더 이상 사냥꾼의 여왕으로 불리우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본다. 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박종훈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저는 연말이면 꼭 나오는 물건, 이걸 다운으로 좀 선정을 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달려. 달려. 그다음 두 개의 사진을 또 이용하셔야죠. 누구예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선정한 다운은요, 바로 푸틴 달력입니다. 이 푸틴 관련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달력인데 2020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2019년 캘린더 봤는데 거기서 아니 아무래도 나라 대통령인데 거기서 뭐 옷이 막 그냥 빡 다 벗고 다 벗고 조금 모델처럼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크리스티안이 말한 바로 그 달력. 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이렇게 딱하니 스튜디오에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이렇게 좋으세요. 네. 여기 보면 하얀 눈이 쌓여 있고요.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은 옷으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가 얼마나 추웠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강조하는 것, 강한 남자, 이 차가운 호수에 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진이 파격적이긴 하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달력에 나오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인데 왜 다운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달력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들은 뭐 팬카페라든가 아니면 출판사 같은 곳에서 만드는 건데 푸틴 대통령 달력 같은 경우는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관심이 커서요. 직접 촬영을 이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심지어 메이킹 영상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푸틴이고 푸틴만을 위한 이제 캘린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여기서 바로 다운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국가 공인을 받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나온 달력. 이게 푸틴 대통령의 개인의 이미지 선전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운으로 선정했던 거죠. 내년 달력도 나올 거잖아요. 오 마이 갓. 이제 내년에 푸틴 대통령이 지향하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담겨 있겠네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2020년 달력인데 몸이 노출되는 사진 없네요. 옷을 다 입고 있고 혼자 있는 사진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러네요. 약간 청취 잘한다라는 약간 그런. 네, 그렇죠. 이렇게 달력에 사진도 많고 또 버전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몇 개만 좀 뽑아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정장을 딱 갖춰 입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유명한 국가 지도자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저 가운데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저 사진 잘 보면요. 푸틴 대통령이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국제 정치에 정말 거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대통령이 나는 외교의 달인이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올해 이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이 좀 대단하긴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 철군을 선언한 시점에서 이 시리아와 쿠르드족 사이에 휴전을 이끌어내면서 여기서 또 한 몫을 했고요. 또 중동 내 이 미국의 대표적 우방이라고 한다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도 12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전보다 강해진 이 러시아의 영향력 이런 힘 같은 걸 과시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43%입니다. 역대 최저치예요.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연금법 개정 때문이에요. 반대율이 엄청나게 셈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니까 국내적 지지율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이 푸틴 대통령은 이 국내에서 떨어진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외부에서 외교 치적들을 가져오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달력을 보면서 또 대통령의 다양한 모습을 봐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도 있고요. 또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 또 국가의 예산으로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의문은 좀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매년 주목받고 있는 푸틴 달력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크리스티안 시죠. 네, 저는 다운을 준비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요? 힌트 뭐 드릴까요? 아니, 뭐가 사진만 봐도 좋아요. 충격적이죠? 무슨 고양이도 있고. 남자분 표정은 뭐죠? 아, 저건 좀 안 좋네요. 가운데 사진.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선택한 다운은요. 캣콜링입니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이쁜이 뭐 어디 가니 뭐 시간대 이런 말하는 거는 캣콜링이라는데 근데 최근에 미국 시카고에서 여학생이 동아리 행사를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또 낯선 남자가 캣콜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를 했는데 남자가 이뻐서 말 걸었는데 왜 무시를 하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 여자를 끌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죽였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캣콜링을 하는 남성을 무시하고 여성이 지나가니까 이 남성이 쫓아와서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CCTV에 다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프랑스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저도 캣콜링이라는 용어는 오늘 처음 알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저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저 때 만약 웃어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색을 하고 무시를 하면 아까 그 끔찍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캣콜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냥 말 걸어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면 낯선 남자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여성들이 이제 남성을 캣콜링하는 그런 영상들도 반대로. 만들기도 하고. 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캣콜링 두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조동준 교수님. 네, 분위기 바꿔야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예, 저는 훈훈한 소식을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힌트 보실까요? 돈입니다. 훈훈하군요. 이렇게. 예, 돈입니다. 이번 주 업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업은 바로 중국 돈 1만 위안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100만 원을 끌어들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억하겠죠. 제가 죽는다면 경찰서 갖다 줘야 돼요. 그거 절도예요. 오, 착하네요. 아니, 뭐 철컹철컹 할 수가 있어. 지금 제가 질문한 비슷한 상황이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중국 수저우 지방에서 한 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100위안짜리 100장, 1만 위안을 도로에 흘렸습니다. 1만 위안이면요.
한국 도로 170만 원입니다. 장수가 100장이면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다 주인이 다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다 받았대요. 아 진짜요? 예, 길을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돈을 주워서 그 사람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특별하게 훈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비예관 슈엔쉬라고 별관 한사, 한가하게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오지랖 떨지 마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2006년에 펑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한테 할머니가 밀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펑이가 이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할머니의 가족들이 이 펑이가 이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래서 이 펑이가 실제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700만 원 배상을 물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도 먼저 도와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닌 게요. 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이 정도가 사람의 생명까지 좌우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여성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도로에 누워 있었는데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결국 치여서 이분이 숨진 거예요. 중국에서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요. 2017년에 하오렌법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오렌법,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사람법.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경우에는 민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비예관 슈엔시라고 하는 그 문화가 좀 줄어들고 정말 좋은 사건들이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네, 희망을 보여준 1만 위안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창설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냉전 시절 소련의 공산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서방 12개국으로 출범한 나토는 냉전 해체 후 동유럽국들까지 가입한 29개국의 세계 최대 군사동맹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부딪히며 나토의 부역파음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영국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요. 잔치가 되어야 할 정상회의가 오히려 동맹의 균열만 보여주고 끝났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이 3일과 4일 이 영국 런던에서 나토 29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나토 정상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설전이 오갔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nice ISIS fighters? If you look at this, you can take everyone you want. Let's be serious. Don't make any mistake. Your number one problem are not the foreign fighters. This is the ISIS fighters in the region. And you have more and more of these fighters due to the situation today. This is why he's a great politician, because that was one of the greatest non-answers I've ever heard. And that's okay. 직설적이야. 팽팽하네요. 네, 사실 근데 전부터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런 설전이 예견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설전이요. 포문은 먼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미국과 터키를 예로 들면서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뒤끝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3일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 아주 못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불쾌감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보신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외에도 이번에 또 나토의 판을 어떻게 뒤흔드는 또 하나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새어나오고 있는 나토의 현 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역시 제일 큰 불만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거겠죠? 맞아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했죠. 실제 나토 운영 예산을 보면 2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 액수 중에서 미국이 22%를 부담하고 그다음 독일이 14%, 프랑스가 10%,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분담금뿐만 아니라 방위비 지출액도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요. GDP 대비 3.4%를 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이 이 정도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었죠. 근데 이 그래픽을 보니까 미국이 나토 분담금을 많이 내기는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방위비 예산도 제일 크고. 네.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평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 제기할 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올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나토 회원국들이 이 정상회담 전에 이미 다 이렇게 뭐 분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방위비를 다 높이기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독일이 동일하게 16%로 나토 분담금을 이렇게 맞췄고요. 그리고 이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2%로 이렇게 높이기로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위비 인상을 성공하는 일종의 쇼다, 축하 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사실 현재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군수산업 확장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보입니다. 당장의 GDP 대비 2%로 방위비를 늘리면 1,300억 달러, 약 154조가 넘는 금액을 방위비로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토에서 최신식의 무기 시장을 미국이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나토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앞서서 좀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토의 뇌사 상태라고 빠졌다고 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미국이 그럴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 나토의 가장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5조 집단 안보 조항을 지키지 않을 듯한 뉘앙스를 계속 보여요.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만약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면 왜 미국이 가서 도와주지? 미국이 왜 3차 대전에 들어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집단 안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 엄연한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나토가 왜 도와줘야 되지? 이런 말까지 하니까 워낙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가 심지어 이제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불신까지 생기는 거죠. 사실 나토가 탈냉전 이후로 정체성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기존의 가장 큰 공동의 적이라는 소련이 없어지면서 이제 누가 공동의 적인지 불분명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또 다른 군사 대국인 러시아를 여전히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마크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견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영원한 족도, 영원한 동지가 없다. 국제 무대에서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토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나토의 판을 흔드는 마지막 인물을 만나볼 텐데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 나토의 요주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나토가 만약 쿠르드족을 테러 단체로 공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지금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집단 방어 조약 이거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터키가 계속 애매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의 회원국들이 불만이 자꾸만 증폭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막 반대를 하는 그런 것, 그걸 바로 터키가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판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S-400 미사일이라는 건데 이걸 도입한 다음에 시험 운행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표적을 뭘 사용했냐? 미국산 전투기인 F-16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뭐 레이더 관련 뭐 데이터라든가 자료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 러시아로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 입장에서는 우려, 경계심 같은 게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터키 입장은 우리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좀 나토에서 좀 쫓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땐 터키가 나토에서 퇴출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터키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중동 이 지역을 모두 잇는 아주
전략적 교두보에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 그리고 유럽과 중동 간의 그 분쟁의 버퍼존으로서 터키가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터키 입장에서 봐도요. 제발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의 관계까지 동시에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약 가운데쯤에 어딘가에 서 있는 약간의 등거리 외교 이런 형태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야말로 이몽입니다. 이 동맹, 나토라는 동맹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 나라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러면 사실 앞으로 동맹이 유지가 될까 근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실 아웅다웅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 집단 방위 의무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에는 또 다 같이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결국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안보 위협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역시 이 부분도 같이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계속 사이가 좀 나빠지고 삐그덕거린다 하더라도 이 나토의 동맹 관계 이 체제는 약간 더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나토가 해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접 놓여 있거나 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나라였거든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다음에 발트 3국. 이 세 나라는 지금 러시아발 안보 위협을 몸으로 정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합병을 했잖아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다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나토가 필요한 거죠.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이 나기는 했지만 미국은 원하는 바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위비 증액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가운 일은 또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토가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줬다. 이제 그 논리를 우리한테 요구할 것 같아요.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한 방위비 분담액이 6조 원입니다. 갑자기 거의 5배를 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액 요구가 사실은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토의 유럽 동맹국보다요 훨씬 더 많은 돈을 GDP 대비 국방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는 1조 2천억 원, 1조 1천억 원이요. 사실상 이 나토 운영비의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적게 내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지금 미국 측에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나토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까지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 지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